그 조경 장관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OECD 제가 지금 국가라든가 선진 말씀드리는 국가는 다른 거는 질문은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필수 의료 있습니다. 분야조차도 필수 의료 분야조차도 전문의보다는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30년 동안 만든 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죄송하지만은요. 예, 이 질의에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증인, 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거 의원님, 있지만 저 증인 아니고 지금 참고인입니다. 의원 네, 네.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의원님, 저도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 참고인으로서 네. 뭐 말씀드린 하시는 겁니다. 겁니까, 저게? 네. 자, 판단하실 때 지금 조기영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현재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상당한 부활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냐 물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초래된 건 맞죠? 의사의 집단 행동이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행동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세계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단 행동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시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참아주고 대한민국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이 나아가는데 참아주겠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분들도 정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업 기간에도 필수 의료나 응급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걸 하면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떠난 겁니까?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러 이 자리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당직을 섰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저기를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참고인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료 공백을 메꾸려는 분도 있는데 자신의 이 의지가 자신의 뜻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제세계 의사회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과 그리고 제 보호자분들께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생긴 부작용까지를 의사들이 다 막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 고창석 총장님, 네, 충북도청의 최승환 보건국장이 배정심사에 참석했는데 총장께서 참석 요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네. 김용환 충북지사가 125명으로 축소 배정한 것에 대해 격노하며 총장을 질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질타받은 적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를 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충북대 의대 정원에 따른 증원이 예정보다 줄어들어서 충북이 예산 지원을 안 해줄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안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충북대학의 예산 지원을 좀 고민해봐야 네, 되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안 했다고 해주겠다는 들었습니다. 거네요. 그죠? 예. 충북대학교가 40개 대학 중에 증원 1등 하신 거 아시죠? 네, 인원수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할 받을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4년 4월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총장님께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데 의대 학장 포함 교수들과 의논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그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의대 증원을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습니까? 인터뷰는 예,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요. 근데 아마 1차에 의논한 거를 얘기한 걸 겁니다. 배장환 교수님, 충북대 고창섭 총장께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충북대 병원과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장과 논의를 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2024년 2월 28일까지 의과대학 교수회장이었고 그 이후에 의대 직원 사태가 터지면서 의과대학 교수회장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탔으니까 사실은 평교수의 대표는 제가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고 총장께서 의과대학에 오셔가지고 교수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셋째 주쯤 되는데 그 전주에 비대위에서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총장께서 의과대학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합의가 도출되셨습니까? 반대하는 교수가 많았더니 총장께서 엄청 좀 화가 나셨고요. 네. 반대하는 교수들 이름 적어 가셨어요. 이름 적어 하셨어요? 네. 아니, 없는 그러셨군요. 얘기 꺼내지 자, 마시고요. 총장님. 그거는 없는 총장님 얘기라고 잠깐- 하시면은 증원 저희는 신청을 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네.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네. 증거를 보여드릴 네, 수도 나중에 있습니다. 증거 주십시오. 저 고창섭 총장님, 네. 3월 26일 날 더 중앙 인터뷰와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충북대 200명 증원 시 400억 원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얼마라고요? 400억 원.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랑 그런데요. 인터뷰했다고요? 저 더 중앙가 인터뷰에 저희 저 틀어드릴 수 있어요. 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북대 요구서는 기자재와 교수 임용비 포함해서 3,634억 원을 표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도요. 저희가 당초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의과대학 1호관을 한 층을 증축하고요. 2호관을 2개 층을 증축하는 자, 것을 그러니까 계획했습니다. 잘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만 해서 그러니까 본과 1, 2학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를 거기다 쓴 거라고 그 본과만 생각합니다. 있어요. 예? 저기 예과하고 그러니까 본과만요. 본과 1, 2학년까지요. 예과 1, 예과 2학년, 1, 본과 1, 2학년. 2학년까지. 예, 예과하고 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과, 않습니다. 본과도 구분 못 하시잖아요. 본과 3, 4학년의 경우는 예? 대부분의 수업이 자, 배상훈 병원에서 교수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배상환 교수님, 예, 지금 125명 증원됐어요. 예. 이대로 얘기하면 예과하고 본과 합쳐서 6년. 그러면 125명 곱하기 6년 하면 대략 750명, 800명까지 하면 됩니다. 내후년에는 여기에 1,200명입니다. 예, 여기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까지 얘기하면 1,200명 정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병상 정도, 지금 충북대병원은 몇 병상입니까? 충북대병원은 요번에 암센터를 확장해서 800병상 남짓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대부분은 800병상 정도면 내과계 병상이 400병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780병상을 현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는 한 년차당 6명으로 18명이니까요. 18명이면 한 면당 평균 20명 정도를 보고 있어서 내과 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200명이 나온다면 4배가 증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만들려면 내과 레지던트도 4배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년차당 24명이 되고 3개 년차는 72명이 되니까 20명을 환자를 보려면 내과 환자만 1,400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은 2,800병상이 돼서 대한민국 최대 병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80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신규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 교육병원을 갖다 넣어서 치장장치까지 들어가면은 지금은 한 병상당 8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땅값이 싸면은 8억 원이고 땅값이 비싸면 12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병상당 10억 원이 들어가고 충북대학교 제2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병원에는 400병상에 4천억 원으로 자, 예타를 그럼 대략 신청했습니다. 얼마 그렇기 정도 때문에 예측하십니까? 지금은 일조가 넘죠? 기본적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주시면은 저희가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창섭 총장님, 네. 1조 2천억 교육부에서 약속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명 그 의사 출신이 증원은 아닌데 무슨 200명 근거로 정원은 200명을 증원 신청했어요? 전국의 7개 대학이 다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400억 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과 1, 2학년 그리고 본과 1, 2학년에 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총장님 얘기 들어보셔요. 네. 이게 의료 대란의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대와 총장님이 대학이 의논하지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의대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란이 난 거예요. 이 충북대 병원의 사례를 보면요. 의료 대란이 왜 났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적어도 총장께서 충북대 병원의 교수님들과 의대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자, 우리의 실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인원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원만 했다라고 하면 의료 대란 일어났겠습니까? 총장님 책임 크지요? 저도 할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 아니 할 말 많은데 이미 총장님께서 언론에다가 다 대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건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언론에 있는 것 중에 앞뒤 다 빼고 한 얘기는 뭘 제가 좀 앞뒤가 다 빼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거예요? 기사에도 앞뒤 얘기가 다 실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예, 제가 저 인터뷰한 다음에 실제로 기사에 어떻게 나왔는지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자기가 인터뷰하고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희가 충북대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왜곡된 정보들이 유튜브라든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녀서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가능하실까요? 그 남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10월 국정감사 때 하십시오.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꼭 하셔야 된다면 하셔도 되는데 예.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방금도 맞아요. 해부학 실험실을 지금 얘기하면서 네네. 카데바당 20-30명이 들러붙어서 이게 실험이냐 하는 것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있는 해부학 실험실에서 120명 또는 200명을 그 실습을 시키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해부학 실험실을 적어도 카데바당 8명 정도로 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충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건의 변화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지금 49명이 하던 그 공간에서 그 시설 가지고 120명을 교육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총장님, 하실 말씀은 국정감사 때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총장께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30초만 하세요. 네. 총장께서 3월 달에 중앙일보랑 인터뷰 하셔가지고 400억 원이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초에 교육부를 통해서 총장을 통해가지고 의과대학으로 문건이 한 건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지 교사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200명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 왔었던 거는 1000억 원을 가지고 네. 교지를 넓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겠다 3년 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늘려놔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학생 1인당 60제곱미터의 면적이 간단히, 47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때 벌써 10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300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 저희가 저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두 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기 전에 일단 두 분 좀 그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한 분은 이제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님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배장환 방금 말씀하신 비대위원장님 앞에서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답을 찾자, 다들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여야가 입장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없다고 확신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우리 의사 수급 연구 보고서가 20년부터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사연, KDI, 서울대, 연세대 일관적으로 예외 없이 2035년 기준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우리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숫자는 다르지만 증원을 시도하셨고 여야가 의사가 더 필요하다에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의료 관계자분들, 의대생, 전공의 중에 여야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대착각이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조승현 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인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나라도 없고 그걸 의사협회에서 허가받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입장은 아직도 마찬가지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배장환 의대 비대위원장님은 정부가 우리 정치권이 의대 정원 늘리는데 의사협회 허락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협회 허락은 필요 없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기와 논의 끝에 결정이 되면 따르실 겁니까? 저는 증원에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감원에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거가 있는 숫자가 나오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부와 짧게 함께한 노력대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시간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사 숫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든 뭐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포함해서 노령화를 포함해서 어떤 보고서는 2040년, 50년에는 2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2020년에 시도하다가 실패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그거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맞죠? 저는 뭐 지금 야 3당 의원님이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 질의,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들어본 제가 거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인데 어떤 의원님들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방식, 시점, 방향, 조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사 정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대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필수 의료, 응급 의료가 문제가 됐다.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네, 맞습니다. 저는 의사 아니고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과연 저는 처음에 의사가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견 맞더라고요. 그 세계 의사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도 세계 의사회 협회국이죠. 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예, 의사들도 집단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배장환 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도 집단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행동하는 거에 대한 비판의 일자 세계 의사회에서 이런 집단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우리 자료 좀 올려주시죠. 저도 영어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원본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신 것 같아요. 세계의사협회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읽어보시겠습니까? 배장환 위원장님. 한글을 네.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 필수 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 지금 파업하는 기간 중간에 응급 의료 서비스와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번에 의사들의 자, 제 행동 질문 어렵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십니까? 응급의료와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 의사를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규영 장관님, 네, 지금 이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 상황이 네, 파업 전과 똑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상당 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전공인은 9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는 응급 의학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배후 진료에 있는
배후 진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응급진료 자체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배정환 위원장님, 그 조경 장관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OECD 제가 지금 국가라든가 선진 말씀드리는 국가는 다른 질문은 거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필수 의료 있습니다. 분야조차도 필수 자, 의료 증인님. 분야조차도 전문의보다는 전공의에게 이건 의존하는 구조를 네. 30년 동안 만든 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참고인 죄송하지만은요. 예, 이 질의의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증인, 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거 의원님, 있지만 저 증인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의원 네, 네.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의원님, 저도 제가 의견 인격 모독한 적 말씀드린 있어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 참고인으로서 네, 지금 뭐 말씀드린 하시는 겁니까, 겁니다. 저게? 네. 자, 판단하실 때 지금 조기용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현재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상당한 부활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냐 물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초래된 건 맞죠? 의사의 집단 행동이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사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행동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세계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단 행동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시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참아주고 대한민국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이 나아갔는데 참아주겠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분들도 정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업 기간에도 필수 의료나 응급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걸 하면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떠난 겁니까?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러 이 자리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당직을 섰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저기를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참고인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료 공백을 메꾸려는 분도 있는데 자신의 이 의지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제세계 의사회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과 그리고 제 보호자분들께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생긴 부작용까지를 의사들이 다 막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